전직 보좌관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 있었던 이 경찰서의 서장이랄지 고위 관계자가 김 의원 아내의 수사에 뒤를 봐줬다라는 식의 주장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BS가 보도한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내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의 아내가 방문했던 식당, 경찰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오래전 일로 식당의 CCTV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증거 대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면서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해당 식당을 직접 방문하니 경찰은 한 번도 온 적 없다라고 식당 관계자가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식당 관계자의 진술, 이 보도되도라면 경찰은 해당 식당을 가지도 않고 CCTV가 없다라며 증거가 없다라고 불입건을 시켜줬다라는 셈이 되는데 당시에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강제 수사를 경찰은 벌이지도 않았다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여기에 한 장면을 더 보시죠.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 저 후배 기자가, 경찰을 관할하는 후배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에요. 어제 뉴스A 보도 내용입니다. 김병기 전 의원의 보좌관의 주장인데 2024년 10월에 그 아내와 관련된 사건이 다 끝나고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서 2024년 10월에 동작서의 간부, 경찰 간부죠. 김 의원의 측근 세 사람이 강남 모처에서 모임을 했다. 영원히 가자는 의미의 파티를 벌였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계셨던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당 지역이에요. 동작서장이 여러 차례 나와요. 통화했다는 것도 나오고 동작서에서 진술을 코치해줬다라는 주장도 나왔고 물론 보좌관의 일방적인 현재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해당 식당도 안 가면서 CCTV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아내 사건 끝내고 파티까지 벌였다라는 게 이 보좌관의 쭉 주장인데 당시 아내 사건 내사 단계 때 강제 수사 흔적은 없었다라는 건 SBS가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고 수사 전문가로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저 사건 이제 사건이 워낙 많아요.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부패 비리 사건이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거 한 2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지금 동작서 사건 자체는 그 구의의 부의장인 조모 씨의 법인카드를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썼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수사할 때 법인카드를 제3자가 쓰는 건 수사가 제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법인카드를 원래 써야 할 사람이 안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쓴 장소를 확인 CCTV 해보면 다 나오죠. 예. 거기 출입했는지 여부. 자, CCTV가 시간이 지나서 없어요. 그러면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요. 위치 추적할 수 있고 위치 추적. 통화 내역 같은 거 확인하고 하면 법인카드 쓸 당시에 원래 써야 할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지금 일부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법인카드를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쓸 때 그 조 부의장이 회의 중이었다는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자, 법인카드 유용을 수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첫 번째, 식당 CCTV. 두 번째, 통신 내역. 세 번째, 위치 추적. 그 CCTV가 설치된 식당 가서 또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거 네 개 하면 다 나옵니까, 조사하면? 아니 다 나오죠. 제일 법인카드 유형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재판받고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당시 동작서의 판단은 SBS 보도대로 하면 오래된 일이라 CCTV가 남아있지 않아서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이른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데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식당 가서 CCTV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물어보든가. 그렇죠. 김병기 의원 다녀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식당은 아주 자그마한 식당이었대요. 근데 경찰이 온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CCTV 확인도 안 했는데 미리 CCTV 같은 자료가 없다. 그건 허위공문서 작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더 경악할 만한 게 뭐냐면 지금 보좌관 의혹인데 보좌관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느냐 첫 번째고요. 근데 보좌관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또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창경찰서는 한술 더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법인카드를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에게 준 그 조 부의장. 그 사람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내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조 부의장한테 어떻게 진술하면 되는 건지. 그럼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처벌받지 않는 내용으로 코치를 해주는 서류를 전달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더 나가서 경찰서장부터 통화를 해요. 지역구, 그 동작경찰서 지역구가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지역구잖아요. 또 한 발 더 나가죠. 친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서장 출신. 뭐 누구라고 이름 안 나오지만 뭐 저는 알 것 같아요. 명백히 누구라고. 요즘 뭐 비상계엄 이후에 말끝 한마디도 언론에 안 는 사람. 그 사람하고 또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랑하듯이 서장하고 통화하고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죠. 공소시효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수사 담당자하고 또 그다음에 수사 담당자로부터 부의장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를 코치를 해준 걸 받아왔던 김병기 원내대표에 측근하고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이거 정말 우리가 드라마나 아마 영화에도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해당 동작서도 수사 대상이라고 보세요? 지금 불이건 통보서에 나오는 불이건 이유가 전 허위공문서 작성이죠. 경찰도 수사 대상이다. 그렇죠.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김광선 변호사님 의견입니다.